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도 협상에 앉을 자리가 없고 유럽 국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크라 패싱, 유럽 패싱이 일어나면서 지금 미국과 우크라와 유럽 사이에 뭐 이제 호떡집에 불 난 것 같이 막 말싸움도 일어나고 난리가 아닙니다. 또 이 와중에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도 코리아 패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 황당한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면서 이게 한국식 휴전 모델이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 우크라, 유럽 사이의 관계가 시끌벅적 호떡집에 불난 것 같습니다. 이 소동은 트럼프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는 지지율 4%에 불과한 계엄 대통령이다 라고 실언 혹은 극언을 좀 했죠. 실제로는 57%까지도 나옵니다. 지지율이. 젤렌스키는 곧바로 트럼프는 러시아가 퍼뜨린 거짓 정보, 디스인포메이션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젤렌스키는 독재자다. 뭐 상당히 지금 험악합니다. 예, 말 주고받는 것 자체는. 그러자 독일 수상 올라프 숄츠는 젤렌스키의 민주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은 오류일 뿐 아니라 위험스러운 작태다라고 쏘아붙였고요. 키어 스타머 영국 수상은 곧바로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확인했으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2차 대전 때 그랬던 것처럼 전시에 선거를 유예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이다. 여기서 잠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떤 그 제도적인 틀 속에서 노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 2024년 3월에 젤렌스키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계엄령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법률에 의하면 계엄 상태에선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계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꼬집은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는 2022년부터 2월부터 만 3년 내내 계엄이었습니다. 지금 만 3년 됐죠. 2022년 2월 24일 계엄을 선포한 이후 90일씩 자동 연장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이 한 개로 통폐합됐고 야당의 정치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6.25 때 한국은 어땠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6.25 때 우리는 1950년 7월 8일 전쟁이 터진 후에 약 한 보름쯤 지나서 10일 이상 지나서 그 계엄을 선포했고요. 딱 만 4개월 1950년 11월 7일에 해제했습니다. 대단한 케이스죠. 예. 그래서 우남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세이브 코리아 대단하죠. 예, 드디어 동시다발 전국화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는 어디 꼽기도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서울 또 광화문과 여의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다 나오시고요. 지금 이제 힘을 다 모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결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랑 인근에서 또 자기 도시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행사가 있으면 거기로 전부 다 출동해 주십시오. 그래서 드디어는 강릉 권성동인회까지 가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 평화협상을 둘러싼 소동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내 언론은 미국이 우크라에게 720조 원을 갚아라. 예. 안 갚으면 전쟁 안 끝난다. 뭐 이렇게 말했다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이미지에 이 간단한 이미지 하나에 벌써 각각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이게 종전회담이 아닙니다. 평화협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20조 원을 갚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갚아라. 그게 부채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건 완전히 가짜 뉴스죠. 우리는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의 전략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미국의 전략,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략을 깊게 읽으면 한반도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정을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720조는 5천억 달러를 환율 적용해서 뽑아낸 숫자입니다. 그럼 이 숫자는 애초에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트럼프 발언입니다. 예.
2월 10일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수천억 달러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에 상응하는 것, 히토류 등 자원을 통해 뭐 말하자면 한 5천억 달러쯤 벌어들이지 않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갚아라가 아니에요. 갚아라가 아닙니다. 뭐 우크라이나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까지 이제 한국 언론에서 한국 언론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이상하게 뽑는데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뭐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한국에서는 720조 내지 않으면 전쟁을 안 끝낸다까지 갔어요.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식민지화하겠다. 우크라이나가 분노하고 있다. 경제적 식민지화한다. TV조선까지 이 대기업이 주주로 있는 한국 경제 참 이거 살벌한 거죠. 한국 언론에 의하면 720조를 토해내지 않으면 전쟁 안 끝내고 질질 끝나는데 트럼프는 지금 전쟁 빨리 끝내자는 입장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가 말이 안 되죠. 720조를 갚아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안 갚으면 전쟁 안 끝낸다라는 얘기 한 적이 없죠. 전혀 반대되는. 네, 그러니까 이건 이 발언 도대체 어떻게 된 발언이야?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이걸 발굴해서 이렇게 틀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Ukraine, though, you think you can get a deal? Do you keep sending American weapons until you do? No, what I'm saying is the following. They have tremendously valuable land in terms of rare earth, in terms of oil and gas, in terms of other things. I want to have our money secured because we're spend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you know, they may make a deal, they may not make a deal, they may be Russian someday, or they may not be Russian someday, but we're going to have all this money in there. And I say, I want it back. And I told them that I want the equivalent, like $500 billion worth of rare earth. And they've essentially agreed to do that. So at least we don't feel stupid. Otherwise, we're stupid. I said to them, we have to get something. We can't continue to pay this money. You know.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돈을 우리가 건져낼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 이르는 과정, 그래서 휴전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 여기서 계속 돈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독박은 미국이 쓰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건져낼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참나 좀 그렇죠. 트럼프가 2월 10일 인터뷰에서 이게 이제 보신 인터뷰, 2월 10일 인터뷰였는데 좀 캐주얼하게 표현했을 뿐인데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자원 파트너로 키우겠다라는 트럼프 진영 전체의 일관된 전략이 있는 거예요.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취지의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 need to recoup those costs, and that is going to be a partnership with the Ukrainians in terms of their rare earths, their natural resources, and their oil and gas, and also buying ours. I think an underlying principle here is that the Europeans have to own this conflict going forward. President Trump is going to end it, and then in terms of security guarantees, that is squarely going to be with the Europeans. 그러니까 이제 유럽 만약에 이 전쟁을 계속한다면 the Europeans have to own this conflict going forward.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면 그건 유럽이 책임져야 된다. 우린 빠지겠다. 그리고 그런데 security guarantee, 전쟁을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끝내고자 한다. 그리고 안보를 보장한다면 그때는 미국과 유럽이 전쟁 끝내고 빨리 같이 힘을 합쳐서 안보를 보장하는 그러한 안보 보장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전체의 과정에서 결국 궁극적인 책임, 궁극적인 하중은 미국이 지게 되는데 또 그 궁극적 하중이 있는 것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 어떻게 건져낼 거냐. 맞는 말이잖아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동일한 취지로 말합니다. 바로 엊그저께 이제 가서 젤렌스키를 만나고 왔어요. 그는 미국의 제안을 들고 젤렌스키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저께가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동영상이거든요. 스콧 베센트 그 인터뷰가 제가 조금 이따 틀어드릴 텐데
거기서 이게 제일 정확한 버전이에요. 거기서 결국 뭐냐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한솥밥을 먹고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파트너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Part of my trip was to go and tell the Ukrainian people that we wanted an economic partnership with them. So President Trump's vision is bring the Ukrainian people and the American people closer together economically, show the Ukrainian people that we support them, show the American people that the money that has gone in.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당신들 옆에 미국이 든든히 버티고 있어라는 구도를 잡아줘야 되고 미국인들한테는 그런 구도를 잡아주고 들어가는 돈과 리스크를 우리가 건져낼 수 있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말 되는 소리잖아. To Ukraine that there is going to be a return, that there's going to be a long-term partnership. And once that's done, he will be able to go to President Putin and negotiate with him on a stronger basis. 예,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랑 딜을 치고 나서 그런 구도로 잡자라고 딜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푸틴한테 가서는 야 이제 여기 우리 한솥밥 먹는 처지야. 너 좀 물러나야겠다. 라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딜 친 것 자체가. 예, 아주 스마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우크라이나 국영회사들과 이익을 나누는 자원개발 파트너십이에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o the Telegraph writes it this way. They say Trump's confidential plan to put Ukraine in a stranglehold. They say Donald Trump's demand for $500 billion payback from Ukraine goes far beyond U.S. control over the country's critical minerals. It covers everything from ports and infrastructure to oil and gas and the larger resource base of the country. Is that true, and is that the demand that?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텔레그래프가 그 처음에 시작한 스토리예요. 뭐냐면 stranglehold, 약점을 잡아서 목을 조르면서 야 너희한테 5천억 달러 이상 우리가 뽑아내야겠어 라고 협박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100% 장악하는 계획을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강요하고 있다. 지금 그거를 막 식민지로 가고 있다. 뭐 돈 갚으라고 하고 있다. 페이백을 은유적인 뜻으로 썼는데 아예 상환해라라고 요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무식하니까 텔레그래프가 비틀어서 쓴 기사를 가지고 더 부풀려서 막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미 못해서 환장한 거죠. 반미 친중 못해서 환장한 겁니다. 한국 언론들. You brought to Ukraine? Brett, not at all. Not at all. President Trump designed a win-win situation. It's win for the Ukraine people because the know-how, the ingenuity of the American people go in, and it's a win for the American people. And what we went in, and it's the opposite of what the Chinese do. The Chinese go in and they do these rapacious deals where they grab mineral rights. And what we suggested, and the document that I took, was a partnership. So it was based on the revenues that come from minerals, from natural resources, from state-owned enterprises. 그러니까 우크라 국영회사들과 자원 공동개발 계획을 맺어서 그 자원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프로핏 쉐어링하는 스킴을 가지고 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원 개발에 들어가는 기술과 자금을 미국이 대기로 하는 그런 제안이다. And the more they make, the more we make. So the U.S., our side would bring in know-how, we'd bring in capital, and we'd act as an accelerant. 이게 정확한 버전이에요. 이 사람이 그 제안서 들고 젤렌스키 만난 사람이니까. 이게 오늘인가 어저께 나온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5천억 달러가 어떻다는 둥 경제 식민지 우크라이나를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둥 이런 소리를 꼭 하겠다 그러면 안 말리죠. 너 또 중국 공산당 또 그 뒤쪽 꽁무니 쫓느라고 바쁘네. 너 그렇게 바쁘게 살아라. 그 말 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자원 천국입니다. 네, 러시아 점령 지역에 매장된 자원만 해도 12조 4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개발되지 않은 까닭은 역설적으로 러시아의 위성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상태 비슷하게 됐고 2014년 이후로는 분쟁 지역, 전쟁 지역이 되니까 그 2014년까지 우크라이나를 위성국가로 거느렸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러시아 국내에서 개발해 놓은 그 자원을 개발해서 팔아먹는데 바쁜 거예요. 거기다 우크라이나를 신규 개발하게 되면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자원값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을 러시아가 서두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총체적 전면적 자원 개발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죠. 평화 협상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피스 니고시에이션, 피스 토크.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도 패싱이에요. 미국 홀로 나서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평화 협상을 들여다보려면 우선 문재인 덕분에 생긴 종전이라는 단어의 남발, 무분별한 유행을 걷어치워야 됩니다. 이거 보면은 종전 직거래, 종전 협상 중 어떤 영어 자료를 봐도요. 이게 종전으로 간다는 게 확실하다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화 협상이에요. 피스 니고시에이션, 피스 톡이에요. 언론은 전부 종전을 떠듭니다. 이거 몽땅 헛소리입니다. 종전이 될지 휴전이 될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전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십시오. 전부 종전. 아이고 나 참.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죽이려는 음모를 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이 음모를 대표합니다. 하나는 종전체제, 종전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분권 멍멍언 개헌입니다. 종전체제가 되면 유엔 사령부는 없어집니다. 유엔 사령부가 없어지면 북한 급변 사태에 개입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 작업을 해서 북한을 중국 직영식 민지로 재편합니다. 북한에서 그 정도 사단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은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를 평양에서 질겁을 하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부른 겁니다. 자기들 다 잡아 죽여서 중국에 바치는 걸로 해석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 모시고 사느라고 참 여러 가지 조마조마한데. 예. 자, 그 지방분권 개헌은 이게 뭐 물려줬더니 국힘의 권성동이하고 권영세가 물려받았죠. 이거는 전 세계 어디 헌법학자들도 지방분권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예. 지방분권이란 국가 형태는 없어요. 연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앙집권적인 그 중앙체제 둘 중에 하나고 연방인 경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경우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역사적 배경은 저기 신라 삼국통일 때 끝났습니다. 1400~15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린 연방도 아니에요. 지금 중앙체제가 맞아요. 지방분권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얘들 지방분권, 주민주권, 주권이 어떻게 주민에 있습니까? 주권은 국민에 있지. 이거 반헌법 사범입니다. 그래서 권성동과 권영세 그리고 이 지방분권 개헌을 떠드는 문재인의 제자가 되어버린 일부 국힘 국회의원들 전부 반헌법 사범으로 잡아 넣어야 됩니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소련 러시아 석학인 스티븐 커키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부터 한국식 휴전 모델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o that I think means how do you get an armistice? How do you get to that point where you can start that process? That's a better definition of victory, and that's how you win the peace. So if you look at the Korean Peninsula, of course, it's a very unsatisfactory outcome. Yeah. It's only an armistice. Yeah. It's not a peace treaty. Yeah. They're technically still at war. Yeah. But there's not large-scale fighting. Yes, the families were separated. Some never saw each other again because the border was closed. And yes, North Korea does a lot of things that the South Koreans regard as provocations. And so it's unsatisfactory. But still, on the other side of that demilitarized zone, with the American security umbrella, in the absence of a peace treaty, they got an American security umbrella. They built or rebuilt one of the most successful societies on the planet, as you know, South Korea. It's unbelievably impressive what they did. Yeah. Again, it's not perfect. It's not satisfactory. It would have been much better to get a peace treaty. Better than nothing. But hey, look what they've achieved. Yeah. And so an outcome like that for Ukraine would be a miracle and would be a gift and would not necessarily involve Ukraine acknowledging loss of territory, right? South Korea doesn't acknowledge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divided forever. Quite the contrary.
But in the meantime, they rebuild.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종전 체제로 되면 상대방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 체제가 되면 이미 영토에 관한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 할양으로 딱 해서 이미 새롭게 국경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휴전 체제는 뭐냐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관한 실효적 지배는 이어져.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혹은 헌법 체계적으로 영토는 여전히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맛이 남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종전 협상이 아니에요. 그게 종전으로 갈지 휴전으로 갈지 모르는데 거의 80-90% 휴전이 됩니다. 거의 99%.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평화 협상이에요. 근데 국내 언론은 전부 종전. 전부 문재인 집에 가서 신발이나 닦으셔, 기자들. 문재인의 집에 가서 양말이나 빨아들여. 그리고 시진핑 집에 가서는 저기 마당이나 쓸고. 참나. 자, 스티브 커키는 한국을 너무너무 잘 알죠. 부인이 한국인이에요. 한국 국적을 부인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코리안 패스포트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중 국적일 수도 있어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mind you, my wife is a South Korean passport holder. Right? My wife is Korean, so the kids grew up with Korean school and Korean culture. On the weekends, they went to Korean school and they got introduced to K-pop and other influences besides the language. And K-dramas. Yes, and my wife was chief curator of the Korean art section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d so she did a number of really gigantic Korean-related exhibitions, and we had Psy from Gangnam Style come, and the kids met Psy and took videos with him. So they had some international influence. Really good. But nonetheless, they took the initiative themselves, like my son to do the French stuff and my daughter to do the Japanese stuff. And we think that makes them much better Americans and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America. We travel.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바삭하게 아는 거예요. 아마 한국말도 좀 할 거야. 재밌어서 좀 배웠을 거예요. 이 양반 재밌는 사람인데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의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레지던트 때인가 뭐 아무튼 그때 그 인턴 때인가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 그 이렇게 배 가르고 막 피 쏟아지는 거 보고 수술실에서 졸도를 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 길로 들어온 거예요. 역사학자로.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그 소련과 러시아 전문가죠. 예. 자, 스티븐 코킹 같은 세계적 역사학자는 역사학을 하게 되면 역사를 알면은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세계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죠.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식 휴전 모델을 아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러시아가 요즘 완전히 몰린 걸로 봐요. 그래서 그냥 휴전 모델이 아니고 지금 점령지, 우크라도 지금 러시아를 좀 점령하고 있잖아요. 조그만 서울시만한 그런 그 규모밖에 안 되지만 또 러시아는 1914년 그 점령지가 있고 거기다가 더 확대를 했죠. 자포리지아 지역 같은 데를. 그래서 헤르손이랑 그래서 이런 데들에 대한 서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 사람은 영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토 할양이라고. 왜냐면 러시아가 좀 많이 개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특별대표 케이스 켈럭은 지난주 뮌헨 안보회의에서 러시아가 영토를 양보할 각오를 해야 된다. 평화회담에서 개기면 러시아의 석유 매출을 붕괴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직접 뉴스 보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The U.S. envoy to Ukraine and Russia says Moscow could have to make territorial concessions in any peace negotiations over the war in Ukraine. He also threatened to target Russia's oil revenues as part of the talks. Keith Kellogg was speaking during a panel discussion at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where he faced questions about the U.S. strategy in any peace talks. 예, 이게 지금 독일 국영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 정확한 방송이에요. 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특별대표 키스 켈록은 또한 평화협상 테이블에 유럽이 앉을 자리는 없다. 유럽 패싱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럽 패싱이에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During the discussion, Kellogg was asked if he could assure the audience that European negotiators would be at the table. Kellogg said the answer was no.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은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결국 가장 큰 하중은 미국한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러시아를 장기적으로 끌면서 힘을 최대한 빼야 되니까 질질 끌면서 미국한테 하중을 많이 지우는 그런 전략을 원할 거다라고 미국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이제 평화협상 장소를 사우디로 정한 이유는 뭐냐면 너 임마 평화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세계 석유 시장에 공급 과잉시켜가지고 유가 폭락시켜버릴 거야. 사우디가 협조할 거야. 그래서 사우디에다 불러놓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경제 제재 때리고 러시아 석유 지금 제일 많이 사들인 게 인도랑 중국이거든요. 러시아 석유 매입자들에게 경제 제재 때리고 유가 폭락시켜버리면 러시아는 레비뉴가 날아가죠. 그럼 남는 건 뭐냐? 중국의 파이프라인으로 가스 파는 것만 남아요. 그 파워 오브 시베리아 넘버 1 그 라인 통해서. 그래서 이게 좀 살벌한 거라고요. 그 가닥 때문에. 예. 나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특별대표 키스 켈록은 러시아는 중국 등 동맹을 잘라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직접 보도화면 보시겠습니다. In addition to territory, Kellogg said Moscow might have to break its alliances with some of its allies. 예. 자, 이렇게 이제 이모저모 살펴봤으니까 예. 그 케이스 켈록이 또 뭐라고 말하냐? 푸틴에게 우리의 의지를 강제해서 관철시킬 거다. 이건 저거죠. 그 현대 군사 사상의 아버지, 예, 클라우제비치의 얘기죠. 전쟁이란 또 다른 수단으로 전개되는 외교 정치의 연장이다. 전쟁의 목적은 우리의 의지를 상대방한테 강요해서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게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일 첫 문장입니다. 첫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국 등과의 동맹 관계를 러시아로 하여금 끊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켈록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You know, that to me, there's going to have to be things like territorial concessions as well. Okay, some of it is unrealistic for it to expect where you'd want to go to, but it's territorial. It's some territorial. It could be the engagement of refusing to use force, renouncement of the use of force into the future. From a political side, he's not going to downsize his military forces. Hopefully, get rid of. What we're going to try to do is basically force him into actions. What you want to do is force him to actions maybe he's uncomfortable with. What I mean by that, as an example, right now is what we're going to do is try to break this alliance that he currently has. He's got an alliance around with North Korea that wasn't there before. He's got an alliance with Iran that wasn't there before. He's got an alliance with China that wasn't there before, meaning 4 years ago before. 예,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러시아한테 강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러시아 몰아붙이겠다는 거죠. 이런 빅픽처 속에서 그럼 그 강제를 하는 과정에서 야, 우크라이나는 우리 편이야. 이제 우리랑 같이 한솥밥 먹어. 우리 경제 파트너야. 라고 우크라이나랑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익이기도 하고 미국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엄청난 리스크를 지는 거니까 또한 동시에 러시아를 압박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자, 이런 사정을 알고 뭐 5천억 달러 700조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경제 식민지라든지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중국 간첩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또 보세요. 계속 종전, 한국 패싱. 아, 참나 진짜. 우크라 평화협상에서 우크라 패싱뿐 아니라 유럽 패싱이 일어난 것을 두고 국내 언론들은 호들갑을 떱니다. 심지어 이제 캐서린 스티븐스 한국명 심은경 전 주한 미 대사입니다. 전직 국무부 끝물이에요. 예, 외교관 출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협상에서 우크라가 빠졌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서울 패싱 불안감에 떨 수도 있습니다. 헛소리입니다. 한반도 군사 지정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저기 심은경 칼럼이라 그래가지고 JTBC 저기 중앙일보가 한참 띄워줬죠. 아유 나는 이 사람 글만 보면 구역질 나와. 아유. 예, 코리아 패싱이 없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는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코리아 패싱이 없는 6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첫째, 코리아 패싱은 한국을 제쳐두고 북한과 스몰딜 한다 이 소리예요. 한국 제치고 뭐 할래? 미국이. 북한과 스몰딜 한다는 거잖아 결국. 근데 미국은 스몰딜이 아니라 완전 비핵화 CVD를 추진하죠. 요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스몰딜은 결국은 중국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죠. 북핵이 중국 핵인데 북핵의 괌이나 뭐 저기 오키나와까지 때릴 수 있는 건 오케이. 본토만 안 오면 돼. 이 얘기는 뭐예요? 태평양 중국에 내준다 그 소리 아니야. 반면에 완전 비핵화는 겉으로 보면 이거 안 될 텐데 라고 되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구호예요. 그러나 그 완전 비핵화라고 쓰고 읽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중국 말이야. 너희 북한을 비핵화시키든지 아니면 북한을 포기하고 넘겨줘. 그걸 완전 비핵화라고 읽는 거예요. 또한 북한 지배 집단더러 야 너희 말이야 체제 매각하면 버진 아일랜드에서 인성 이모작 보장해 줄게. 이걸 써놓고 이걸 완전 비핵화라고 읽는 거예요. 이거는 미중 대립 신냉전의 핵심 전략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스몰 딜이 아니라 완전 비핵화를 추진합니다. 스몰 딜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코리아 패싱이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미국은 중국 공산당 붕괴가 아니라 북한 자유화를 겨냥합니다. 북한 자유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을 패싱하고서는 북한 자유화를 시킬 길이 없어요. 우리가 탈북민들 거의 3만 몇천 명까지 지금 길렀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자유화시키고 북한 주민을 인간으로서 부활시켜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먹고 사는 법을 익히게 만들고 급속하게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결국 한국인이 나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이 있을 수가 없죠. 북한 자유화가 미국의 숨겨진 칼이라면. 중국 공산당이 살든 말든 미국은 자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이에요. 그게 국가안보수석 부보좌관 알렉스 웡이 천기누설한 내용입니다. Foreign Affairs인가? 예, 거기에다가 천기누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미국 안에서 지금 미중 대립 신냉전이 진행되는데 이 엔드게임 그러니까 마지막 목표가 뭐냐. 그걸 둘러싸고 중국 공산당 체제 붕괴, 체제 변경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알렉스 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착각, 그런 논의 자체가 착각이야. 중국 공산당이 살아남든 안 살아남든 그건 걔들 비즈니스고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을 갖고 밀고 나가면 돼. 지들이 알아서 그 다음에 변하든지 자빠지든지 하겠지. 이게 알렉스 웡의 살벌한 얘기인데 그 천기누설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자기 프로그램, 즉 직접적인 중국 공산당 붕괴가 아닌데 중국한테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숨겨진 칼이 뭐냐? 북한 자유화죠. 이게 중국의 허리를 분지르니까. 그래 너의 허리 분질러 놓을 테니까 뭐 분지른 상태에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숨겨진 칼이 북한 자유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코리아 패싱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없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없는 이유. 한국의 절묘한 군사지리적 위치 및 엄청난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이죠. With or without.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6.25 때 당해봤단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 하듯이. 뭐냐면은 전쟁의 그러니까 휴전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스를 못 냈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휴전 미국이 좀 급하니까 휴전 그래 여기서 휴전해. 그런데 한미동맹은 해줘야겠어. 그냥 방 뺏어가면 안 돼. 뭐 한미동맹 안 해준다고? 아 그럼 우리 휴전에 실제적으로 반대할 거야.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남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휴전에 반대를 하고 그 핵심적인 조치로서 방공포를 석방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모든 포로의 전체 100% 송환이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요구한 핵심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그냥 정면으로 깨버렸죠. 그건 뭘 상징하냐? 우리 휴전에 협조 안 한다. 그래서 미국이 그냥 이 참 별 볼 일 없는 정말 비참한 나라를 상대로 정말 굴욕적으로 1대1
한미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국방을 했죠. 무시무시한 무기를 스스로 만들었죠. 미국이 우리한테 장거리 타격 토마호크 안 팔아? 현무3C가 있어. 현무3D는 3,000km도 가. 미국이 뭐 안 팔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미국이 탄도미사일 자꾸 우리 뒷다리 잡아? 우리 계속 만들어 놔. 그래서 이제 현무5, 현무6까지 나올 참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원자력 잠수함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아무튼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강의 것을 해서 디젤 잠수함이 매복 공격, 매복 방어에는 최고거든요. 조용하니까. 그래서 줄줄이 우린 그걸 해왔잖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 죽어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샹하이부터 베이징을 거쳐 다이랜까지 몽땅 박살낼 수 있는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도령 북부 구간에 주춧돌이 된 거예요. 원래는 제일도령이 저렇게 우리 쪽으로 서해로 갈라져서 안 올라왔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갈라져서 올라와 버렸잖아요. 포크가 일어난 거 아니야, 포크가. 우리가 강해지니까. 그래서 코리아 패싱 없는 거예요. 네 번째, 한국의 경제죠. 반도체, 원전, 미군 전함, 조선, 자동차, 배터리, 양자 컴퓨터, AI 등 거의 모든 전략적 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죠. 또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기지를 멕시코,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에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죠. 그래서 코리아 패싱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을 알아야 돼요. 다섯째,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문화 전파력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그 서방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핵심 코드를 인류적 차원으로 변주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 없습니다. 3월 10일 날 온라인 컨퍼런스가, 온라인 세미나가, 온라인 강연회가 하나 열려요. 조세프 나이입니다. 조세프 나이가 바로 하버드 교수하면서 소프트 파워 얘기한 사람이고, 한국 굉장히 주목한 세계적인 학자죠. 그 지정학 전략학자죠. 그 조세프 나이가 3월 10일 날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거 녹취해 갖고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한반도와 미국 전략이에요. 3월 10일 날. 여섯째, 지금 진행 중인 자유공화 시민혁명이죠. 자유공화의 각성이요, 자유공화 정치문화 혁신이죠. 이 같은 역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오직 한국뿐입니다. 이거 어저께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이번 시련을 겪고 나선 후엔 세계 최강의 정치 문화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혈맹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혈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 없습니다. 이런 6가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권영세 의원님, 더 추한골 보이지 말고 더 국가를 망치지 마시고, 이제 해먹을 드시고 해 자실 만큼 다 해 자셨으니까 제발 내려오셔라. 권영세 의원께서 비상대책위원으로 계시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입니다. 이 비상 상황을 거취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사 읍소드리는 그러한 집회를 금요일 날, 내일입니다. 드디어 11시 30분 삼각지역 5번 출구에서 가지겠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이 주최합니다. 저도 나갑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옷 단디 입으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